162쪽의 염색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말이다. 자, 보시면 알겠죠? 세포 분열할 때 가느다란 실 모양의 염색사가, 자, 여기 체크해줘. 실 모양의 염색사가 뭉쳐가지고, 여기 실모 염색사. 자, 그 다음, 뭉쳐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이 염색체는 체크 또 한번 세포가 분열할 때에다가, 자, 이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여. 평소에는 안 보여. 그럼 평소에 핵 안에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핵 안에는 무슨 형태로 있느냐?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로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세포 분열을 하다가 보니까 염색사가 뭉쳐져 가지고 염색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이 염색체 구성 보시게 되면 DNA, 그 다음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들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DNA가 되겠죠. 자, DNA는 유전 물질에 대한 얘기야. 그럼 그 안에 이제 유전자.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DNA의 특정 부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요 옆에 보이니? 자, 그림 봐봐. 자, DNA와 단백질. 자, DNA 유전 물질이 단백질 얼기설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유전자라고 이렇게 있죠. DNA 구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DNA 구조에 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염기들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그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되어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형태야. 오케이? 자, 유전자의 개념은 유전 정보의 개념이다라는 거. DNA의 염기 배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염색체 구조를 보세요. 이제 염색체를 오세요. 이런 세포가 분열할 때 단백질과 DNA가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실의 형태로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세포 분열하게 되면 여기 염색체라고 하는 요 덩어리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X자 모양인 거 보이죠? 그죠? 자, X자 모양 중에서 한쪽 가닥을 염색 분체, 또 다른 한쪽 가닥을 또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염색 분체, 여기 가닥과 여기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는 밑줄 쳐야 될 건 요거야.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요거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왜 유전 정보가 똑같으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염색 분체 보시게 되면 유전자라고 되어 있죠.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만약에 1번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요 똑같은 염색체의 염색 분체에는 똑같이 1번이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야. 왜 그렇게 되느냐면 DNA 복제가 일어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야. 세포 분열 염색체, 염색 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세포 하나가 나뉘어져서 두 개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자,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이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두 개로 나뉘어질 때 각각의 딸 세포에 유전 물질이 반반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온전하게 똑같은 정보들이 이쪽 세포에도 저쪽 세포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이 바로 염색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이 복제됩니다. 밑줄 한번. 유전 물질이 복제. 자, 양쪽으로 각각 집어넣어야 돼, 유전 정보를. 그러려면은 유전 물질을 두 배로 복제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 두 배로 복제시키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거야. 자, 응축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가 응축될 때 보시면 염색체가 되는데 그때 염색 분체가 몇 개 나온다고? 두 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염색 분체와 요쪽에 있는 염색 분체는 요 전 단계에서 뭐 한 애들이야? 복사한 거야. 말 그대로 카피한 거야, 그대로. 그래서 요쪽 하나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염색체에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똑같아. 그 이유는 그 전 단계에서 뭘 했다고? 유전 물질을 복제했다고. 자, 요 복제 단계가 거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색 분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길이는 완전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뭐해? 두 개로 나뉘어지죠. 자, 여기 이제 체세포 분열 좀 이따가 할 건데 두 개로 나뉘어지고 나면은 지금 봐봐. X자 모양이었는데 무슨 자 모양으로 됐어? 일자 모양으로 되는 거 보이죠? 일자 모양, 즉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각각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핵이 생기면서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요 딸세포의 염색사하고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염색사하고 어떻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어. 요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요 때만. 염색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림으로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주면 DNA 복제를 한 다음에 유전물질을 복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뭉쳐서 염색체로 나타낼 때는 염색분체 두 개였는데 각각으로 끌고 가가지고 염색분체가 헤어지고 나서 풀어지면 염색사가 되는데 모체의 유전물질과 딸세포의 유전물질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걸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딸세포와 모세포는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염색체 수. 자,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의 생물은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염색체 수와 모양은 같은 생물이면은 같은 모양과 같은 개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같은 종이면. 근데 다른 종이면 다른 모양을 갖던가 아니면 다른 개수를 갖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염색체가 많다 그래서 고등한 생물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 오케이?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 그럼 사람이면 누구나 46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이 나와. 별표 꼭 쳐주세요. 상동 염색체. 자,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이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같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니? 자,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 엄마한테서 한 개, 아빠한테서 한 개 받아온다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와가지고 모양과 크기는 똑같은데 엄마한테 들어있는 유전 정보랑 아빠한테 들어있는 유전 정보, 야, 엄마는 갈색 눈동자인데 아빠는 뭐 파란 눈동자야. 그러면은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 중에서 내한테서 발현되어지는 게 나한테서 나타나는 유전 정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갈색 눈동자였어. 근데 내가 애를 낳았는데 파란 눈동자 아이가 나타났네. 그럼 내 안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야? 파란 유전자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는요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어.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럼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은 거는 누구야? 이 상동 염색체끼리는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거 염색 분체. 자, 요쪽 가닥하고 요쪽 가닥하고, 그러니까 요 가닥하고 요 가닥하고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끼리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눈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럼 여기에 파란 눈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은요 그 같은 위치의 염색 분체에도 똑같이 파란 눈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왜? 이거 복제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 여기에는 눈의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정보가 뭐 갈색일 수도 있고 뭐 검은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상동 염색체끼리는 똑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만 같은
같은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만 형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정보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받아오는 거니까. 자,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림 봐봐.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니? 자, 여성부터 볼게.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보이죠? 1번. 그리고 몇 개의 염색체가 있어? 2개가 있죠? 그죠? 자, 2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1번에 2개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야. 한 쌍 얘기하는 거야. 한 쌍.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아왔어? 아빠한테서.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아와? 엄마한테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총 몇 쌍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46개니까 몇 쌍? 23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는 X, Y, 여자는 X, X. 자,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는 염색체가 있네. 그 남녀를 구분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우린 뭐라고 하느냐?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남녀를 구분하는 성염색체 한 쌍 뺀 나머지 22쌍, 즉 44개의 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거를 남녀가 다 갖고 있어. 서로 갖고 있다.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자,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몇 개 있다고? 22쌍. 성염색체는 남녀를 구분하는 거, 남자는 X, Y, 여자는 X, X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대립유전자 나와 있죠. 대립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가를 봐봐. 대립유전자래. 자, 털색 유전자가 검은색이네. 털색 유전자가 여기 검은색이네. 근데 여기 나를 보세요. 털색 유전자가 검은색인데 이쪽에는 갈색인 애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가에 요 일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염색체 한 개 개념이야. 자, 저게 복제되면 X자 모양의 염색분체 2개 달려있는 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털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털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면 그 똑같은 위치에도 역시 털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나와 같이 유전 정보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엄마는 갈색이고 아빠는 검은색이야. 그럼 아빠한테는 검은색 받고 엄마한테는 갈색 받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염색체 수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위에, 자, 거기 벼는 24개, 그죠? 토마토도 24개야. 벼하고 토마토 염색체 수가 같으니까 같은 종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 염색체 수가 같더라도 서로 달라. 자, 그 다음에 침팬지는 48개니까 사람보다 염색체 수가 더 많아, 고등한 놈이야 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핵상. 자, 핵상인데 이 핵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 밑줄 쳐줘. 상돔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있을 때 2N으로 표시된다에다가 체크 좀 꼭 좀 해줘. 생식세포에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있으므로 N으로 표시된다. 오케이? 자,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는 2N으로 표시해.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은 N으로 표시한다라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람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면 돼? 2N은 44 플러스 XY. 2N은 44 플러스 X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모네모 X, 세모네모 Y 염색체가 만나서 세모, 네모, XY가 되고, 얘는 상동이 없으니까 N으로, 얘는 상동이 없으니까 N으로, N은 3개, N은 3개 합치면 2N은 6. 자, 핵상에서 상동이 있을 때는 2N, 상동이 없으면 N으로 표시한다.